언론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매우 특별한 과오 없이 많은 성과들을 내주신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업무 보고 소식 김연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통상 연초에 보통 부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로 좀 앞당겨졌고, 네. 그때 이거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예고를 했었어요. 6개월 뒤에 또 한번 할 거다. 근데 이게 실제화됐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총 9번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 보고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19개 부처, 또 6개 처를 포함한 14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날인 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경제부와 데이터처, 금융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은 3차례 업무 보고가 이어집니다. 오전에 개인정보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고요. 조금 전까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 보고 받았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이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 보고에서 지난 연말에 있었던 첫 업무 보고 당시 각 부처의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요. 취임 2년 차 역점 과제 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매회 20여 명의 국민 참여단도 참석하는데요. 국민 참관단도 참석하는데요. 어제와 오늘 업무 보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부처는 또 다음 달 초에 업무 보고를 실시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업무 보고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시작을 했는데 이 상반기 성과 또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보고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에 치매 위험이 함께 있어서 개인정보 리스크도 높아졌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정기 수시 실태 점검 체계를 시행해서 위험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중대 반복 위반 행위의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정비해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손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인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의 유출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도 업무 보고 있었는데 4월에 아마 비상임위원들까지 임명이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주요 과제들로 어떤 것들을 다뤘나요?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 보고했습니다. 미디어 기본사회라고 하면요, 주권자인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을 현재 시각과 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AI 시대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관련 법률 또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하반기 추진 계획을 또 발표했는데요. 전 국민이 쉽고 좀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만 이제 몰려 있는 이제 인공지능을 좀 지방으로까지 확산을 해서 이걸 연계해서 지역 혁신 성장이 또 기폭제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에 AI와 과학기술로 함께 행복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과제가 눈에 띄더라고요. AI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역량의 차이가 경제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쉽고 부담 없이 우리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건데요. 사실 디지털 격차라고 해서 디지털 이용을 제대로
못한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얼마 안 됐었는데 이제는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이제 낙오되는 네. 그런 사회가 됐는데 그러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주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기 위해서 연내에 그 우리 국내 AI 모델로 챗 GPT와 같은 범용 AI 챗봇 서비스를 출시를 하는데요. 비용 부담이나 이용량의 제약 없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산업의 AI 전환으로 혁신 성장을 돕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서남은 모빌리티와 에너지, 또 동남은 정밀 제조, 대경은 바이오와 헬스케어 로봇, 전북은 AI 공장 등 4대 권역에서 AI를 활용한 전환인 AX 거점을 본격 조성하고요. 내년에는 중부와 강원, 제주 3대 권역을 추가해서 전국으로 AX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예. 급변하는 AI 시대니까 어떤 국민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보고였고요. 농림축산식품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이 제도 개선 성과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를 토대로 이 6대 역점 과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어요. 네, 6개 과제 제시했습니다. 살펴보면요. 농식품부는 기후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 전환, 농업 경영 안전망 강화, 또 K푸드 플러스 수출, 재생에너지 전환, 실질적 동물복지 정책 등을 하반기에 추진할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래를 위한 과제를 선도해 나가면서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 등 농업을 위한 그런 개혁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또 기본소득 확산과 농촌 특화 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지방주도 성장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AI 적용 모델을 신속하게 상용화하고 농축산물 가격 비교 앱 출시, 또 가격 안정제 도입 등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공동 영농 모델 확산, 청년 창업 확대, 재생에너지 확산 등 국민 체감 과제를 중심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오수 사례를 확산하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네, 또 국토교통부의 이 상반기 주요 성과와 또 핵심 추진 과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또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또 있었나요? 네, 국토부는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이런 주제로 핵심 추진 과제 보고했습니다.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전략들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의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 내지 2년 단축하기로 했고요. 또 이주 지원이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서 정비사업 착공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주거 안전망 제공을 위한 계획도 담겼습니다.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유형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교통 서비스 제공도 확대됩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모두의 카드를 기후부의 그린카드, 또 지방정부의 무임 교통카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